사랑하는 자녀들아, 안녕. 오늘은 오래전부터 대규모로 시행되기 시작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에너지와 신성한 관점에서 이 과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침입이 얼마나 적절한지, 즉 그것이 선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악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의 정신 신체적 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완전한 실패는 이 기관 또는 그 종류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타격을 받는 기관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농도에 도달할 때 사람의 가장 강력한 정서적 불균형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정신신체학의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즉, 각 기관의 에너지 의존성 또는 사람의 중요한 기능이 생각과 감정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의 정점 마지막 단계는 이 기관 또는 저 기관의 기능 장애 또는 완전한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현대의학은 수명이 다한 이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로 교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의사들이 인간을 미묘한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예비 부품처럼 결함이 있는 기관을 바꿀 수 있는 육체로 취급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든 생명체가 너무 독특해서 그들의 에너지 공간으로의 일시적인 침입조차도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철회된 생명체의 모든 생리적, 유전적, 에너지적 특성을 보존하는 외계인 신체 기관으로의 도입은 최소한입니다. 이 사람과 가장 일치하는 기관인 적합한 기관을 찾으려는 의사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체는 항상 이질적인 것으로 거부하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경우를 위해 개발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 전체가 자연의 선물, 즉 잘 조화되고 원활한 성능을 보장하는 신성한 배터리를 박탈당하는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3차원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장기 이식은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은 단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신성한 창조물에 대한 침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장 복잡하고 다단계의 미묘한 물질 구조입니다. 장기를 이식하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발견하는 에너지, 즉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진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리한 에너지 환경에 들어가는 외계 기관은 새로운 생명 조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식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새로운 주인의 낮은 진동 에너지가 숨막히는 효과를 만들어 그곳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신체학의 동일한 원리가 적용 가능하지만 이 기관이 낯선 환경에서 발견되어 결과적으로 더 빠른 방식으로 부정적인 에너지의 파괴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강화된 변형입니다. 또한 장기를 이식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이여, 당신이 이런 식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결함을 느끼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삶의 영적인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진동을 적절한 높이로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손님 구조자를 위한 상서로운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당신의 몸에서 그 자신을 발견하고 이 기관과 당신의 신체 전반 사이의 에너지 균형을 설정하여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 공간에 정확하게 맞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이든 아니든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당신에게 자신의 일부를 허락해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저는 현대의학의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 이제 사람들에게 흔한 현상이 된 수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에너지와 신성한 관점에서 이 과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혈액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비한 신의 실체는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모든 건강검진이 혈액 검사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매개 변수는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에 따라 사람의 신체 건강을 추정하는 지상의 과학자들은 꽤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혀 조사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 구성 요소입니다. 혈액은 가장 큰 혈관부터 가장 작은 모세 혈관까지 인체의 모든 혈관을 채우면서 몸 전체를 순환함으로 일종의 에너지 혼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 기관이 특정 차크라 및 이에 상응하는 미묘한 신체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몸 전체를 포괄하는 순환계는 모든 기관을 통합하는 원리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즉 인체의 진동이 다른 부분을 모두 통과하므로 신체 전체의 진동을 평균화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체의 각 기관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미묘한 신체의 특정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으면 의도치 않게 에너지 측면에서 이러한 신체와 연결된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에너지 성분은 사람이 끊임없이 다양한 감정을 생성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양한 성별, 연령, 인종 및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혈액이 들어있는 소위 혈액은행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저장소에서는 혈액이 자연 환경을 박탈당하고 대부분 화학 성분으로 구성된 영혼 없는 용기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자신이 철수했던 인체와의 물리적 연결을 빼앗기면서 그것은 그 개성을 잃고 그 에너지에 관한 한 특징이 없게 됩니다. 인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성한 액체를 사용하는 이러한 기계적인 접근 방식은 장기 이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장기가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장기가 이식되며 수혈을 여러 번 해야 한다면 때로는 수십, 심지어는 수백 명의 장기가 이식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연 환경과 고유 에너지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혈액과 혼합되어 조화롭게 진동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서식지에 적응됩니다. 수혈 후에는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성한 혈관에 담긴 이 피는 수혜자의 혈액과 혼합되어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물을 다른 액체로 희석하여 점차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혈액이 직접 수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에너지 재분배는 직접 접촉한 이후 거의 즉각적으로 발생하며 이 사람들의 에너지장도 혼합되어 결과적으로 혈액이 공통된 평균 매개 변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과정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대한 외계인의 침입은 이런저런 종류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외계인이 인체에 침입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적의 약은 신체의 날이 지났거나 부상당한 부분을 금속 디자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척추나 팔 관절 교체 수술이 꽤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술의 결과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고통에서 벗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묘한 수준에서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체의 에너지 막대인 척추의 예를 연구하면서 이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척추뼈는 신체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므로 척추 중 하나가 변이 되거나 부상을 입으면 우선 연결된 부분의 장애가 유발됩니다. 대부분 신경말단의 조임으로 인한 통증이나 무감각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현대 외과 의사들은 척추뼈를 제자리로 기계적으로 복원시키는 수많은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는 고통에 지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그러한 수술에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의 척추가 가라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추간액이 들어있는 중간층이 현재 가장 얇아졌기 때문에 척추뼈가 서로 거의 닿을 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에 금속 못을 척추뼈에 박고 때로는 척추뼈 사이에 금속판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구조는 이러한 척추뼈를 해당 위치에 배치하여 통증을 느낀 지점의 신경말단을 자유롭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은 결국 고통스러운 고통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에너지 수준에서 그러한 작업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다지 무해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의 에너지 채널은 단순히 인간 육체의 막대가 아니라 동시에 모든 미묘한 신체가 꿰어져 있는 차크라 축입니다. 그러므로 이 채널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미묘한 감각기관의 작동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입이 발생한 차크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먼저 미묘한 수준에서 나타난 다음 물리적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람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차크라와 연결된 하부 척추에 대한 수술은 생식기관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에너지 채널이 예를 들어 심장 차크라 수준에서 손상되면 가까운 미래에 순환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인체의 에너지 구성 요소를 고려하고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몸, 즉 영혼의 그릇인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물질적인 신성한 구조에 기계적으로 침입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춥니다.
끝없이 당신을 사랑하며 절대적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채널 마르타